자,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만 원을 깼습니다. 우리 삼성이 49,900원까지 빠질 줄은 누구도 예상을 못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당히 좀 기분도 좋지 않고 당황스러운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사실 현재의 가격은요, 외국인, 기관 모두 물려있는 개인까지 모두 물려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제 3일 동안 11월 11일부터 계속 매일매일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그 장 초반에는 이렇게 반등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좀 다지나 싶었지만 그대로 이제 밀려버렸고, 마지막 동시호가 때 거래대금이 이렇게 터진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가 이제 3,500억 정도 됐는데 볼까요? 3,549억이 동시효과의 매도 물량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최저가로 끝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이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뭘까요? 이대로 계속 밀려버리고 반등을 하지 않는 게 아닐까? 영원히 5만 원대에서 횡보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좀 하실 것 같긴 합니다만, 시간은 좀 걸리길 수는 있겠죠. 결국 우리가 제일 이제 실적에 영향을 주는 건 이 HBM입니다. 특히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은 중국의 이제 저가 물량들이 좀 따라왔다고 보고 있지만 이 고부가가치인 HBM은 사실 만들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거 5세대 통과 소식만 좀 들려온다면 반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개별 종목의 이슈보다요. 지수가 훨씬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HBM 공급하네, 뭐 4분기 실적이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수의 안정화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수급이랑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제가 삼성이 이대로 절대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바닥을 잘 만들고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거는 물타기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현금을 일단 아끼자. 아끼고 아껴서 올라가는 거 보고 사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면 안 된다고 계속 이때도 말씀드리고 여기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 영상 끝까지 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래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수급 보면요. 최근에 이제 정말 미쳤습니다. 외국인들이 900만 주, 400만 주, 700만 주, 900만 주. 그러니까 수백만 주는 정말 우습게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팔고서 물량이 모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볼게요. 지금 아직도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이요, 51% 정도 돼요. 우리가 과거에 한번 50%가 잠깐 깨졌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시장의 충격이 컸지만, 지금 이 누적적으로 판매를 하는, 매도를 하는 양을 보면 정말 무섭게 팝니다. 여기서 더 팔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런데도 매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자, 외국인들은 원래 길게 보고서 삼성전자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사고 계속 삽니다. 과거에도 사고 이럴 때도 사고. 그러니까 사실 삼성의 50% 정도의 외국인 지분인데 얘네들도 사실 좀 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증권사라든지 기관에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삼성 이렇게 빠질 줄 몰랐다. 우리도 지금 물려 있다. 5만 원, 6만 원 사이에서 물량을 조금씩 담아가고 있는데 여기서 49,900원까지 빠질지는 몰랐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연기금 최근에 계속 매수하고 있죠. 사모펀드, 기타 법인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금융투자나 보험도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당연히 예상을 못했겠죠. 더 빠질 줄 알았으면 여기서 샀을까요? 10월 말 이때쯤. 자, 결국에는 모두가 지금 물려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이 지금 국내 주식 중에서는 꼴등이긴 하지만 오늘은 이제 비단 삼성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자, 그 점을 알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자, 하이닉스 보세요. 오늘 5%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 좋다는 HBM의 1등 기업 SK 하이닉스가 5% 이상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삼성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국장의 문제일까요? 삼성은 2%도 채 안 빠졌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는 5%가 빠졌다는 건 지금은 개별 종목의 이슈는 필요 없어요. 뭐다? 시장이 중요한 시기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계속 확장이 좀 되고 있고요. 특히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 수출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들하고 또 2차 전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좋지 않을 거라는 전망 내지는 불확실성이 계속 시장에서 확산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이닉스가 더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HBM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블랙웰의 수요가 견조한데 그럼 하이닉스는 왜 5%나 빠지냐고요. 미국 장은 빠지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어, 어느 정도는 이해했는데 지금 이제 화가 날 정도의 수준이 돼버린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해외 지수를 좀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봐보세요. 자, 다우입니다. 다우. 자, 보세요.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있죠? 이게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요. 좀 크게 한번 볼까요? 아, 가장 크게 한 거네. 자, 어쨌든 이거 대충 보더라도요. 계속 신고가 갱신하고 있죠. S&P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왼쪽에 파란색이 최근 1년 차트인데요. 완전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쪽만 보시면 돼요. 여기 파란 부분. 자, 그리고 이제 니케이도 조정받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고점 근처에 그렇게 멀지 않은 위치에 놓여져 있고, 자, 대만도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고점에서 먼 구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니케이도 볼까요? 니케이도 조금 더 아래일 뿐이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장만 이게 이제 코스피거든요. 코스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난 8월 5일이 저점, 이때 정말 지수에 충격이 왔던 그때보다 더 밑으로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세계에서 꼴등 주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자, 그럼 대만은 TSMC가 매출 상당히 시가총액 많이 점유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얘네도 반도체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로. 근데 왜 우리나라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너무 답답합니다. 근데 사실 좀 파헤쳐 보면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요. 미국장이 좋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자국의 우선시되는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장이 우상향할 거다. 그래서 서학개미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장으로 투자하는 이 자금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국장을 팔아서 미장을 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온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코인입니다. 자, 이분이 코인을 밀어주잖아요. 게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트럼프 쪽에 베팅을 했다가 제대로 잭팟이 좀 터지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한 자리 차지하게 됐고, 마찬가지로 이제 도지코인 같은 것들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도지코인, 이 코인의 하루의 거래 대금이 어제였나요? 8조가 나왔습니다. 8조. 거래소 하나. 자, 코인은 좀 달라요. 코인은 거래소마다 거래 대금이 각각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코스피면 코스피 전체의 거래 대금이 잡히잖아요. 근데 코인은 달라요. 거래소마다 거래 대금이 다릅니다. 그 거래소를 사용하는 유저에 따라서 한 개의 거래소에서요. 이 거래 대금이 8조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코스닥 오늘 거래대금 볼까요? 6조 8천억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전체 거래소의 전체 종목의 합산보다 이 특정 거래소 업비트였나요? 업비트의 도지코인 한 종목의 거래 대금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거래소를 다 합치면 비교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즉 뭐냐면 트럼프가 되면서 모두 미장으로 떠났고요. 코인으로 떠났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안 그래도 못난이 장이었는데 트럼프가 되면서 더 크게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부익부 빈익빈 더욱더 지금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투자자들이 미장 아니면 코인으로 미친 듯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장을 팔아서 여기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제가 주봉을 좀 보면요. 이때가 이제 코로나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 구간이 코로나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달 정도 이렇게 그 한 달 반 좀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더 이 하락폭이 큽니다. 월봉을 보시면 이해가 좀 편하실 텐데, 자, 여기에요, 여기. 이때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요 정도 빠졌죠? 한 달 반 동안. 근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8, 9, 10, 11. 지금 미친 듯이 빠지고 있어요. 이 기울기가 엄청나게 가파릅니다. 그리고 과거에 리만 브라더스 때 요때쯤 될 겁니다. 2008년. 이때도 이 기울기를 보시면요. 물론 이때는 이제 주가가 뭐 2만 원대였으니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때하고 코로나 때하고 현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 기울기를 보세요. 요렇게 여기는 이제 요렇게 요런 느낌. 여기는 진짜 급락 다 패닉 세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항상 우리가 길게 보면요. 삼성전자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HBM 공급 결국에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제 엔비디아인데 여기에서 이제 블랙일 출시가 12월부터 될 거기 때문에 본격 출하는 언제다? 25년도 1분기
2분기예요. 자, 이 전까지만 5세대 모델의 퀄 테스트를 통과하면 되는 건데 이것도 지금 완전히 모든 게 끝난 것처럼 플러스 이제 시장이 급락 이거로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볼게요. 언젠가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시간의 문제이고 기회 비용의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물타기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싸게 받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샀겠죠? 여기서도 샀겠죠? 여기서도 샀을 거고 여기서도 샀을 거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물타기는 계좌를 망가뜨리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매수 금지. 이거는 변함이 없고요. 자, 그러면 지금 외인들하고 기관은 왜 계속 들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입장에서 당연히 5만 원은 너무나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삼성전자가 못난이 증시에서 못난이 종목이 돼버렸는데 언제까지 이런 흐름을 가져가진 않을 겁니다. 과거에 이때도 그랬어요. 자, 코로나 때도 그랬고 2021년, 22년 이때 이제 금리 최고점으로 좀 올리고 상당히 지수가 안 좋았을 때도 여기 5, 6만 원에서 8만 8천 원까지 결국엔 반등을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어차피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고요. 지금은 공포에 휩싸여서 투매에 동참할 때가 아니라 그냥 물타기 할 때도 아니에요. 용기를 낼 필요도 없어요. 용기를 내서 매수한다? 물론 언젠가 물을 타다 보면 저점을 잡겠죠. 근데 우리는 자원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용기 낼 필요도 없고 공포에 휩싸일 필요도 없고 그냥 관망하자가 일단은 베스트예요. 일단 베스트고 다시 이제 HBM 공급 또 국내 국장이 다시 한번 슬금슬금 올라오는 그런 이제 상황을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내년 초로 봅니다. 25년 초 이때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시장을 끌어내리는 금투세는 이미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됐어요. 이제 악재 소멸입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거래 대금인데 지금 문제는 빠지면서 대금이 터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 다 마찬가지로. 자, 근데 하지만 이 코인이요. 계속 오르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느 순간에는 차익 실현이 오기 마련이고요. 비트코인이 8천만 원 갔다가 2천만 원까지 빠졌다가 1억을 넘겼다가 주종복구 지금 1억 3천인가요? 이렇게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처럼 언젠가는 이제 코인도 조정을 받을 거란 말입니다. 도지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때는 다시 이 돈이 주식으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지금은 최대한의 공포 구간, 뭐 피어인 그리드로 따지면 극 공포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극 피어 구간. 보시면 되고 여기서 던지면 다시 못 삽니다. 이거 4만 원도 깨졌고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팔았다가 더 빠지고 다시 사야지. 이런 거는 지금 먹히지가 않는 그런 순간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어쨌든 국내 시장이 정말 전 세계 꼴등을 넘어서서 전쟁 중인 나라들 한번 볼까요? 러시아 볼까요? 자, 러시아가 이래요. 이게 이제 작년 4월이니까요. 1년 6개월 동안 이런 우상향을 그려갔단 말이에요. 지금 전쟁 중인 러시아가요.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보세요. 터무니없는 위치를 지금 가고 있고. 자, 하지만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지수는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몇 가지 이유 중에 이거 좀 볼게요. 일단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달러가 좀 강세가 됐습니다. 지금 1,400원까지 좀 올라왔고요. 최근에 여기 흐름 1,300원 후반대에서 1,400원대를 뚫고 올라왔는데 사실 차트만 보시면 이게 이제 우상향 차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달러가 더 세질 가능성이 좀 높겠죠. 주봉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이제 여기 박스권의 고점을 대부분 다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좋지 않아서 뭐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제 환율이 좀 잡혀야 될 거로 보이고 자, 여기도 내용도 볼게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우리 주주님들. 정말 제가 최대한 좋은 내용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제 이야기 좀 들려주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트럼프 당선에 미국으로 자금이 몰렸다. 자, 외국인은 오늘도 팔았습니다. 지난 8월에부터 17조를 순매도를 했는데, 결국에 4만 원대로 추락을 했다. 자, 오늘은 이제 유가 증권 시장 이제 2,700억을 좀 팔았는데요. 이 코스피도 이제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부분의 종목에서 매도 우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블랙 먼데이 지난 8월부터 17조 팔았다. 이게 8월 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왜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를 빠져나가는지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냐면 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다.
자,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만큼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작용했다. 어차피 얘네들도 다 저게 테마주야. 미국도 따지고 보면. 자, 어쨌든 미국 기업들을 지지하는 이제 서학 개미들이 대거 이제 많이 이동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보시면 거래대금 정말 많이 좀 터졌는데 하방으로 터졌어요. 자, 결국 HBM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미국의 반도체법, 칩스법이죠.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면요. 미국이 세제 혜택도 좀 주고 지원도 해주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칩스법이.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이 칩스법을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감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미국에 공장 지어서 미국의 수출량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게 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돈만 들이고 공장을 지금 정지시켜 놓은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먼저 우선주의로 이제 역할을 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따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 칩스법 그냥 없애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이거 기존 정부라고 하더라도 완전히 폐기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바라는 게 뭐죠? 미국에서 공장 짓고요. 미국에서 고용 창출하라 이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관세 낮춰서 수입해 줄 거고, 너네 나라 공장에서 너네 나라 인건비를 써서 만들면 이거 우리 관세 이빠이 때릴 거야. 너네 세금 많이 내야 될 거야. 이런 기조기 때문에 결국 자국을 위해서 미국에다 공장 짓고 고용 창출해라. 세금도 우리 쪽이 잘 내고 이런 이제 의미입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삼성은 미국에서 이제 공장 텍사스였나요? 계속 준비를 좀 하고 있고, 자,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과 대만이 이 인공지능이라는 장기적인 테마의 수혜국이 될 수가 있다. 이 AI 기술에 따른 경제의 생산성 개선 효과에도 반영될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 반도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딱 세 곳만 HBM 만들 수가 있고 파운드리는 TSMC가 무조건 독점적인 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길게 보자 인공지능 시대가 끝나지 않는다면 결국에 이 미국 다음에 한국, 대만 여기서 기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칩스법 그냥 폐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이건 제목만 볼게요. 지금 PBR이 0.9, IMF 이후로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오늘 나온 소식인데, 사만전자, PBR이 0.9다. 이거 지금은 무조건 사도 이익인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어차피 저점 고점은 시장에서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급하게 좀 따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주주님들 모두 힘을 좀 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게임 끝나지 않았어요. 물론 고통스러운 거 맞고요. 종가가 최저가로 끝났다는 거는 되게 기분 나쁘고, 진짜 아마 뭐 술자리에서 술 한잔 하시면서 욕을 하실 것 같아요. 더러운 국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결국 정리를 하면요. 이 트럼프 리스크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만 키울 거기 때문에 모든 이제 시장의 자금이 국장에서 매도를 하고 수급이 미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의 수급은 이제 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자, 근데 언제까지나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 꼴등이면요. 언젠가 우리나라의 모든 지수가 망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고 사실 지금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여기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 연봉 볼게요. 2004년 코스닥 자, 여기 코스피 자, 코스피 2004년. 자,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995년도부터 시장이 열려서 여기 이제 2004년쯤에 이제 저점을 찍고 나서요. 그리고 이때가 이제 코스피가 800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3,300까지 갔다가 지금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좀 기분 나쁜 구간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요. 이거 좀 이렇게 길게 볼게요. 자, 2003년, 4년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기적인 흐름은 중간에 분명히 위기도 몇 번 있었으나, 결국에는 우상향을 했다는 걸 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2004년 저점 찍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닷컴 버블 때 정말 말도 안 되게 종목 막 100배씩 올라갈 테니까 빼도록 하고요. 자, 이때가 이제 3, 400인데 얼마 못 오르긴 했다, 진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볼게요. 2004년부터 볼게요.
자, 그러면 200대에서 1000까지 올라갔고요. 지금 많이 좋지 않은데 계속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그렇게 없는 나라도 아니고요. 그 산업 구조도 좋아요. 반도체도 잘하고 2차 전지도 잘하고요. 이제 바이오도 이제 조금씩 잘하고 있고 자동차도 잘하죠. 뭐 건설 이런 거는 이제 성장주는 아니지만 잘하고 있고 화학 쪽도 그렇고요. 정말 많은 다양한 분야에 이제 선도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힘을 좀 내주시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날을 기억할게요. 5만 원은 깨졌지만 우리가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아, 이때 정말 더러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날이 올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42,300원인데 정말 미친 듯이 빠지고 있죠. 여기가 이제 5만 원 초반대고. 자, 이거 과거를 우리가 회생을 하면서요. 나중에는 정말 높은 곳까지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좀 필요하겠지만. 전 25년 상당히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블락엘의 수요가 꺾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삼성이 HBM으로 정말 고실적을 만들 그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봐요. 특히 25년도에 5세대랑 6세대 퀄테스트 통과하면요. 실적 정말 드라마틱하게 늘어날 수가 있고요. 메인 벤더 지위 약속을 받았던 만큼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가 있고 엔비디아도 그거를 바라고 있다. 하이닉스 독주하지 않기 위해서. 자, 어쨌든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락은 삼성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반도체 전체가 다 안 좋았고 국장이 안 좋았다. 미장만 너무 좋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언젠가 끝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힘을 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은 뭐 당분간은 주식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에라, 그냥 될 대로 되라라는 마음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반등 성공할 거라는 거 믿어주시고 편안하게 가급적 스트레스 받지 않은 선에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힘을 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